잔잔한 현악기 소리가 흐른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말이죠. 평생 지워지지 않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날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을까? 그 문장은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마음 한구석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마다 혼자 방에 앉아 있을 때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한마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날 하지 못한 말들이요. 숨을 고르는 소리, 톤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 변한다. 첫 번째 편지 어머니에게. 엄마,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제 손이 떨립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요. 제가 23살 되던 해봄이었어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엄마는 그날도 새벽같이 일어나 제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늘 그랬듯 과일까지 깎아서 작은 그릇에 담아주셨죠. 그런데 저는요. 엄마, 나 이제 어른이야. 아침 안 먹어도 돼. 그렇게 말하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는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저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죠. 제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제 엄마가 필요 없구나.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작았는지 몰라요. 바람에 날아갈 것처럼 가늘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문을 닫았죠. 그게 엄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잠시 침묵, 숨소리만 들린다. 그로부터 이틀 뒤 엄마는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환자분이 오랫동안 혼자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엄마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시던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저를 키우기 위해 식당에서 청소일을 하시며 뼈가 휘도록 일하시던 엄마. 제가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선가 돈을 구해 오시던 엄마. 나중에 알았어요. 엄마가 아끼던 금반지를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을 팔아서 마련하셨다는 걸. 그런데 저는요. 엄마가 해주시는 밥이 맛없다고 투덜댔고 엄마의 옷차림이 촌스럽다고 친구들 앞에서 못 본 척했고 엄마가 학교에 오시는 게 창피하다며 부모 참관 수업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엄마는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계셨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엄마의 손을 잡고 하루 종일 엄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 빌었어요. 엄마 한 번만 더 눈 떠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엄마, 이제 알아요. 그날 저녁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느껴지던 그 냉기 속에 엄마의 외로운 마음이 들어 있었다는 걸. 엄마가 매일 새벽마다 제 도시락을 싸면서 혹시 제가 더 이상 엄마 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걸.
엄마가 제 방문 앞을 서성이다가 그냥 돌아가시던 그 발걸음 소리가 사실은 우리 딸 오늘 하루는 괜찮았니? 하고 물어보고 싶으셨던 거라는 걸 이제야 너무 늦게 알았어요. 엄마, 그날 제가 하지 못한 말 미안해요, 엄마. 그리고 정말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평생 저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도 엄마를 사랑했어요.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엄마가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하늘에 계신 엄마는 알고 계시겠죠? 딸은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요. 길고 깊은 침묵, 여운이 흐른다. 후회라는 건 말이죠. 언제나 늦게 도착합니다. 우리가 진심을 깨닫는 순간에는 이미 누군가의 뒷모습만 남아있죠. 그래서 더 아픈가 봅니다. 톤이 바뀐다. 두 번째 편지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앞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제게 주신 손목시계가 놓여 있습니다. 이 시계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진로 상담을 하는 날이었죠. 다른 애들은 다 부모님이 오셨는데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무서웠거든요. 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셨어요. 집에 오시면 말 한마디 없이 밥만 드시고 거실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셨죠. 가끔 제 성적표를 보시면 한숨만 쉬셨고 제가 무언가 여쭤봐도 그래 아니면 알았다 두 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린 제게는 벽처럼 느껴졌어요. 넘을 수도 허물 수도 없는 높은 벽.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집에서도 제 방에만 있었고 아버지와 둘이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어깨를 툭 치셨어요. 수고했다. 딱 세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 글자가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실린다. 아버지는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드시며 우셨대요. 어머니한테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우리 아들이 해냈네. 내가 못해준 게 많은데. 정말 잘 컸네. 아버지는 그렇게 중얼거리셨대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무표정 뒤에, 침묵 뒤에 얼마나 큰 사랑이 숨어 있었는지.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던 게 아니었어요. 말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셨던 거였죠. 아버지가 자라신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셨고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셨죠.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하시는 아버지. 밤 10시가 넘어 퇴근하시는 아버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러 나가시는 아버지. 어릴 때는 몰랐어요. 왜 아버지가 늘 집에 안 계시는지, 왜 늘 피곤해 하시는지.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가 평생 하신 일이 전부 저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았을 때 아버지는 이 손목시계를 주셨어요. 아버지가 내 나이 때 꼭 갖고 싶었던 시계다. 하지만 그땐 살 여유가 없었지. 이제 너는 이걸 차고 다녀라.
시간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단다. 그게 아버지가 제게 하신 가장 긴 말이었습니다. 잠시 멈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 아버지는 쓰러지셨습니다. 과로였어요. 평생을 쉬지 않고 일만 하시다가 몸이 버티지 못한 겁니다. 병원에서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저는 그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셨어요. 제가 몰랐던 거예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며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아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 해줘서.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목이 메인다. 아버지. 그때 제가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해주신 모든 것 하나하나 다 느꼈어요. 아버지의 침묵도 한숨도 그 모든 게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 말을 왜 못했을까요? 이제라도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묵묵한 사랑, 말없는 헌신,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말은 서툴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날 하지 못한 이 말, 이제라도 전합니다. 깊은 한숨 여운. 아버지의 사랑은 늘 말보다 행동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행동을 사랑으로 해석하지 못한 채 너무 많은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말은 짧지만 마음은 깁니다. 그 마음이 늦게라도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잔한 현악기 소리가 흐른다. 세 번째 편지 친구에게. 성호야. 오랜만이다. 아니 정확히는 15년 만이지. 너 잘 지내고 있니? 나는 가끔 내 소식을 듣곤 해. SNS에 올라온 너의 사진들을 보면서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가슴이 아프더라. 우리 참 어이없이 헤어졌지? 그날 기억나니?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 대학교 4학년 겨울이었어. 우리는 취업 준비로 다들 예민해져 있었고 나는 면접에서 또 떨어진 직후였지. 그날 너는 내게 이렇게 말했어. 야, 너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되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냥 조언이었을 거야. 친구로서 해주는 충고였겠지. 하지만 그때 나는 내 말이 너무 아프게 들렸어. 너는 뭘 알아? 너는 집안도 좋고 스펙도 좋아서 쉽게 말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쏘아붙였지. 내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 그래, 미안하다. 내가 괜한 말을 했네. 너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어. 한숨.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내가 잘못했다는 걸. 내가 나를 위해 해준 말이었다는 걸.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 먼저 연락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았고, 먼저 사과하면 내가 약해 보일 것 같았지.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졌어. 지금 연락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너무 시간이 지난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 그리고 15년이 흘렀어. 목소리가 떨린다. 성우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이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생각났어. 결혼식 날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승진했을 때도. 아, 성우한테 이 소식 전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수없이 들었어. 우리가 함께 꿈꾸던 것들 기억하니? 30살이 되면 같이 해외여행 가자던 약속. 사업 하나 같이 해보자던 계획. 나이 들어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소주 한잔 하자던 다짐. 그 모든 게 그날 하나의 자존심 때문에 다 사라져버렸어. 작년에 우연히 너를 봤어. 강남역 근처였는데 너는 가족들과 함께 있었지.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행복해 보이더라. 나는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봤어. 다가갈 용기가 없었거든. 15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면 너도 부담스럽겠지. 그런 생각에 그냥 돌아섰어.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후회했어. 왜 그때 다가가지 못했을까? 왜야 성우야 하고 부르지 못했을까? 잠시 침묵. 성우야. 그날 내가 하지 못한 말이 있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해준 말 다 나를 위한 거였다는 거 알아. 그날 내가 너무 예민해서 내게 상처를 줬어. 정말 미안해. 그리고 하나 더. 고맙다. 너라는 친구가 있어서 내 인생이 행복했어. 우리가 함께 보낸 그 시간들, 나한테는 보물 같은 추억이야. 이 말을 이제라도 전하고 싶어. 혹시 이 편지를 듣게 된다면 연락해 줄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옛날 전화번호를 쓰고 있어. 혹시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언제든 전화해 줘.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목이 메인다. 우리는 늘 미안하다는 말을 아낍니다. 그게 자존심이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전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걸요. 그 기적을 놓치고 나면 평생 가슴에 돌멩이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네 번째 편지 떠난 연인에게. 지우야.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카페야. 기억하니? 이 자리 창가 옆 구석자리.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 앉았던 곳. 12년이 지났지만 이 카페는 그대로야. 여전히 같은 음악이 흐르고 같은 커피 향이 나. 하지만 너는 없어. 조용한 한숨. 너 잘 지내고 있지? 나는 가끔 내 SNS를 들여다봐. 몰래 아무도 모르게. 내가 결혼했다는 걸 알았어. 작년 봄이었지. 사진 속 너는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신부 부케를 든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오랫동안 그 화면을 바라봤어. 저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 우리가 헤어진 지 이제 12년이 됐어. 그날 정확히 201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다른 커플들은 다 행복해 하는데 우리는 눈 내리는 거리 한복판에서 헤어졌지.
너는 내게 이렇게 말했어. 우리, 이제 끝이야. 나 지쳤어. 나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저 멍하니 너를 바라만 봤지. 그래. 알았어. 겨우 그 세 글자만 말했어. 너는 내 대답을 듣고 돌아섰어. 눈발을 맞으며 멀어지는 내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수없이 생각했어. 뛰어가서 붙잡아야 하나? 아니야,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붙잡아. 결국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 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목소리가 떨린다. 지우야. 그날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을까?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잘할게.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어서였을까? 아니야. 사실은 무서웠던 거야. 내가 나를 다시 거절할까봐. 내가 매달리는 모습이 초라해 보일까봐. 그래서 나는 말없이 너를 보내줬어. 하지만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그날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없어. 누군가를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늘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는 것 같았어. 내가 남기고 간 그 빈자리가 내 인생의 쉼표가 되어버렸거든. 잠시 침묵. 작년 여름 우연히 내 목소리를 들었어. 지하철 아니었는데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 그 목소리가 너랑 똑같았어. 나는 미친 사람처럼 그 사람을 쫓아갔어. 사람들을 해치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하지만 그 사람은 너가 아니었어.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 나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어. 한참을 울었어. 나 아직도 이러고 있네. 12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말이야, 지우야. 이상한 게 뭔지 알아? 시간이 지날수록 너에 대한 기억은 흐려지는데 너에 대한 그리움은 더 선명해져. 내 얼굴은 가물가물한데 내가 웃을 때 코를 살짝 찡그리던 모습은 또렷해. 내 목소리는 기억 안 나는데 내가 내 이름을 부를 때의 그 따뜻한 느낌은 아직도 생생해. 내가 좋아하던 향수 냄새는 잊었는데 너와 함께 걸었던 그 거리의 공기는 아직도 기억나. 참 이상하지? 한숨. 지우야, 이 편지를 내가 듣고 있을까? 아마 안 듣고 있겠지. 너는 이제 행복한 가정이 있고 나는 내 인생에서 이미 지워진 과거일 테니까.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 그날 내가 하지 못한 그 말.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내 인생에서 너만큼 사랑했던 사람은 없었어. 앞으로도 없을 거야. 그리고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더 너를 아껴줬어야 했는데,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고마워. 너와 함께한 그 시간들,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었어. 이제라도 이 말을 전한다. 너에게 닿지 않더라도 이 말만큼은 꼭 하고 싶었어. 지우야, 행복해. 정말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나의 마지막 소원이야. 목이 메인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땐 친구로라도 편하게 웃으며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 깊은 침묵.
사랑은 늘 떠난 뒤에야 명확해집니다. 함께 있을 땐 너무 가까워서 보이지 않던 마음들이 이제는 너무 멀어져서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움은 참 이상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목소리가 잊혀져도 그때의 냄새와 웃음과 온기는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사랑의 잔인함인지도 모릅니다. 다 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되돌릴 수도 없는 것. 한숨을 깊이 내쉰다. 5번째 편지 나 자신에게. 톤이 바뀌며 더욱 내밀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쓰기 어려운 편지를 씁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 하지만 동시에 가장 멀게 느껴지는 사람. 바로 나 자신에게요. 잠시 멈춤. 나에게. 고생 많았어. 정말. 정말 고생 많았어. 너는 참 오랫동안 혼자 버텼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괜찮은 척하면서. 기억나니? 26살 그 겨울. 내가 처음으로 실패를 맛본 그날. 취업 준비 3년 차 42번째 면접에서 또 떨어졌을 때.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 눈을 피해 방에 들어갔지.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뭐가 부족한 걸까?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는 알아. 하지만 그땐 너조차도 너 자신을 위로하지 못했지. 32살 첫 직장을 다니던 시절.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퇴근하던 날들. 지하철 안에서 서서 졸고 점심시간에도 책상에 엎드려 자던 너. 상사한테 혼나고 동료들 눈치 보고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지. 그때 너는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참아. 하지만 내 눈에는 빛이 없었어.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고 말을 해도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지. 목소리가 낮아진다. 36살 이혼 직후.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지. 10년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지고 집도 잃고 친구들도 멀어지고. 그때 너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어. 새벽 3시 텅 빈 다리 위에서 난간을 붙잡고. 이렇게 끝나도 되는 건가?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텐데. 그 생각만 계속 맴돌았지. 하지만 너는 그날 집으로 돌아왔어. 왜였을까? 두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아니야. 어딘가에 마음 깊은 곳에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야. 내일은 조금 나아질지도 몰라. 그 작은 희망 하나로 너는 버텼어.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그리고 지금 42살의 너. 뒤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어.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 과정에서 너는 많은 걸 잃었어. 꿈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잃었고 순수했던 마음도 잃었지. 하지만 너는 살아남았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견뎌냈잖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력을 계속했잖아. 혼자 울던 밤들을 이겨냈잖아. 너는 진짜 잘했어. 정말 잘 버텼어. 감정이 북받친다. 그런데 말이야. 너는 왜 단 한 번도 너 자신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수고했어. 너 정말 잘했어. 왜 늘 더 잘해야 돼? 아직 부족해.
이 정도로는 안 되라고만 말했어. 너는 세상 누구보다 너 자신한테 가혹했어. 다른 사람의 실수는 이해하면서 너의 실수는 용서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의 약함은 감싸주면서 너의 약함은 부끄러워했어. 이제는 알아. 너는 충분히 강했고 충분히 최선을 다했고 충분히 아름다웠어. 너는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야.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 자신에게 좀 더 다정했으면 좋겠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오늘도 힘내야지가 아니라 어제도 수고했어 라고 말해줘. 실수를 했을 때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가 아니라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라고 말해줘. 힘들 때 혼자 꾹 참지 말고 너 지금 힘들구나라고 인정해줘. 그리고 가끔은 정말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너 자신을 허락해줘. 생산적이지 않아도 쓸모있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깊은 울림. 나에게. 그날 내가 하지 못한 말 이제야 전한다. 괜찮아. 너 정말 잘 버텼어. 너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사랑해.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 보여도 나는 너를 사랑해.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너무 가혹했어. 이제부턴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우리 이제부터는 좀 더 친하게 지내자.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니까. 긴 침묵, 깊은 여운. 우리가 평생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화는 세상 누구와의 대화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잔인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는 보듬어주면서 자신의 상처는 외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세상 누구의 용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거울 속의 당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수고했어. 오늘도 잘 버텼어.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조용한 피아노 선율이 다시 흐른다. 6번째 편지 세월에게. 톤이 차분하고 철학적으로 바뀐다. 세월아. 너한테 편지를 쓸 줄은 몰랐어. 너는 말이 없잖아. 그저 묵묵히 흘러갈 뿐이지. 하지만 오늘은 너한테 할 말이 생겼어. 잠시 멈춤. 너 참 잔인하다. 언제나 느리게 오는 것 같다가도 뒤돌아보면 한순간에 지나가 있더라. 어제만 해도 20살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머리에 흰머리가 보여. 얼마 전까지 부모님이 젊으셨던 것 같은데 어느새 허리가 굽으셨어. 아이들이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 키를 훌쩍 넘었어. 너는 그렇게 모든 것을 가져가지. 목소리에 감정이 실린다. 너는 정말 많은 걸 가져갔어. 내 젊음도 가져갔고, 내 꿈도 가져갔고, 내 사랑도 가져갔어.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하나둘 데려갔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구들까지. 너는 내게 묻지도 않고 그들을 데려갔어. 잠깐만요.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아직 함께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그래서 나는 너를 원망했어.
왜 이렇게 빨리 가느냐고, 왜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느냐고. 한숨. 하지만 말이야, 세월아. 이상하게도 너는 가져가기만 한 게 아니더라. 너는 가져간 자리에 뭔가를 남겨놓고 갔어. 젊음을 가져간 자리엔 지혜를 남겨놨고, 꿈을 가져간 자리엔 현실을 보는 눈을 남겨놨고, 열정을 가져간 자리엔 평온함을 남겨놨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간 자리엔 추억을 남겨놨지.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 예전에는 몰랐어. 왜 어른들이 세월이 약이야라고 말하는지. 그게 그냥 위로의 말인 줄만 알았거든.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 너는 정말 약이었어. 독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약이기도 했어. 너 때문에 아팠던 상처들이 아물었고, 너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해됐고, 너 때문에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됐어. 감정이 북받친다. 20살 때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옳고 그름은 명확해. 그렇게 세상을 흙과 백으로만 나눴지. 30살 때는 회색 지대가 있다는 걸 알았어.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구나. 40살이 되니 더 많은 색이 보이더라. 모든 사람에게는 다 사연이 있구나. 그리고 지금 50살을 바라보는 나는 세상이 오히려 단순하다는 걸 알게 됐어. 중요한 건 결국 하나야. 사랑.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그게 전부더라. 잠시 침묵. 세월아, 너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너 덕분에 나는 사람이 됐어. 어리고 날카로웠던 내가 이제는 조금은 둥그러졌어. 쉽게 분노하고 쉽게 상처받던 내가 이제는 조금 더 너그러워졌어. 내 것만 챙기던 내가 이제는 남을 배려할 줄 알게 됐어. 이 모든 게 너 때문이야. 너는 나한테 시간을 주며 이렇게 말했지. 천천히 배워라. 인생은 긴 여정이니까. 나는 그 여정 속에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면서 조금씩 성장했어.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이제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10년? 20년? 아니면 30년? 알 수 없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앞으로 남은 시간은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짧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너를 다르게 대하려고 해.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고, 아쉬워하는 대신 즐기고, 붙잡으려는 대신 흘려보내려고. 세월아, 내가 가져갈 건 가져가.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줘. 그리고 그들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줘. 그것만 있으면 충분해. 깊은 한숨. 세월아. 그날 내가 하지 못한 말 오늘 전한다.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사람다워졌어. 미안하다. 그동안 너를 원망만 했네. 사랑한다. 너와 함께한 이 인생이 힘들었지만 아름다웠어. 이제 나는 너를 친구로 받아들일게. 함께 천천히 걸어가자. 우리에게 남은 길을 마지막까지. 긴 여운 피아노 선율이 감싸 안는다. 시간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를 완성시키는 도구입니다. 시간이 가져간 것들을 슬퍼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남겨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주름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말해주고
흰머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보여주고 굽은 허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짐을 나눠줬는지 증명합니다. 세월은 잔인하지만 동시에 자비롭습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시간을, 용서할 시간을, 사랑할 시간을 주니까요.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7번째 편지 아직 만나지 못한 당신에게 새로운 에너지 희망찬 톤. 여러분, 지금까지 6통의 편지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친구에게, 떠난 연인에게, 나 자신에게, 그리고 세월에게. 하지만 마지막 편지는 조금 다릅니다. 이 편지는 아직 만나지 못한 당신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잠시 멈춤. 당신은 지금 이 목소리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아, 그 사람한테 하지 못한 말이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실린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옆에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세요. 말없이 그냥 꼭 잡아주세요. 그 사람이 놀라서 왜 그래?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냥 고마워서. 지금 당신이 혼자 있다면 전화기를 들어보세요. 연락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그 사람에게 짧은 메시지라도 보내보세요. 잘 지내? 오랜만이야. 별일 없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한 줄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더 깊어진다. 우리는 늘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빠. 다음에 연락해야지. 지금은 좀 그래. 나중에 만나자. 시간 있을 때 천천히 이야기하자. 하지만 여러분,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 그 말들은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감정이 고조된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70대 할머니인데 평생 일만 하시며 사셨죠. 자식 셋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손주들까지 돌보시느라 단 한 번도 쉬지 못하셨어요. 그 할머니가 작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있잖아요. 나 이제야 알겠어요. 행복이 뭔지.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옆에 있었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TV 보고. 그게 다 행복이었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나는 늘 나중에 여유 생기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나중에는 안 오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이 메인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 언젠가 하겠다고 미루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들을 내일로 미루고 소중한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진심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면 모든 게 사라지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침묵.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보고 싶어. 그 말들을 아끼지 마세요. 말은 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후회는 하지 못한 것에서 오지만 위로는 했던 것에서 옵니다.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순간들, 고맙다고 표현했던 그 시간들,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던 그 용기, 그것들이 당신의 인생을 지탱해 줄 겁니다. 나중에, 훨씬 나중에 모든 게 끝나갈 때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내 마음을 전부 전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당신에게. 아직 만나지 못한 미래의 당신에게. 오늘 당신이 한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오늘 당신이 전한 말이 누군가의 평생을 바꿉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심을 표현하는 것을, 마음을 여는 것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당신의 사랑이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이 됩니다. 마지막 메시지, 천천히. 그날 하지 못한 말들. 오늘 하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쓰지 않은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하지 못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 편지를 써보세요. 오늘 그 말을 해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깊은 울림, 현악기가 천천히 고조된다. 피아노와 현악기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엔딩으로 향한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건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계속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계속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부드럽게 낮아진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잠시 조용히 앉아 계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있다면 오늘 꼭 전해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아니면 마음속으로라도 진심을 담아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오늘을 바꾸고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최종 메시지, 울림 있게. 그날 내가 하지 못한 말들. 이제 오늘 하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아직 살아있고 당신의 사랑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고맙다고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그 말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긴 침묵, 피아노 여음만 남는다. 마지막 나레이션 속삭이듯 부드럽게. 이 편지를 듣고 있는 당신. 당신의 마음에도 분명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이 있는 한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전화기를 드세요. 그 번호를 누르세요. 목소리가 떨려도 괜찮아요. 말이 어색해도 괜찮아요. 그냥 시작하세요. 여보세요. 나야. 오랜만이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피아노가 더욱 잔잔하게 거의 사라질 듯. 에필로그 당신의 편지. 톤이 바뀌며 마치 옆에서 조용히 이야기하듯. 이제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부드럽게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10년 후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와 함께 있을까요? 그때 당신은 오늘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가요? 그날 내가 용기를 냈더라면. 아니면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가요? 그날 내가 그 말을 해서 정말 다행이야.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잠시 침묵. 작년 가을 저는 한 요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92세였죠.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계속 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엇을 보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시간을 보고 있네. 지나가 버린 시간들을 말이야. 있잖아, 젊은이.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단 한 가지만 바꾸고 싶어. 뭔지 아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이야. 말을 더 많이 할 거야.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나는 그 말들을 너무 아꼈어. 언젠가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말들을 할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렸더라고. 목소리가 떨린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할 걸. 아버지에게 존경한다고 말할 걸.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더 자주 말할 걸. 그 말들이 입안에서만 맴돌다가 결국 무덤까지 가져가게 됐네. 저는 그날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지금이라도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분들은 다 듣고 계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하늘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평생.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아, 너희가 있어서 행복했다. 긴 침묵, 울림.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그리고 그 말들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아직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차로 1시간이면 얼굴을 볼 수 있고, 문자 한 줄이면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망설이고 계신가요? 너무 오래돼서 어색해.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 바쁠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들이 당신을 막고 있나요? 단호하게 그 생각들을 내려놓으세요. 진심 앞에서 어색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 앞에서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 그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받는 사람은 어색해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기뻐할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에게 나는 아직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낄 겁니다. 부드럽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편지 쓰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끝나면 잠시 시간을 내어 보세요. 종이를 꺼내도 좋고 메모장을 열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짧은 편지를 써보세요. 천천히 하나씩. 어머니께, 아버지께, 오랜 친구에게, 옛 연인에게, 나 자신에게,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그날 내가 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써 내려가세요. 미안했던 것, 고마웠던 것, 사랑했던 것, 다 써 내려가세요. 감정이 깊어진다. 그 편지를 다 쓰고 나면 당신은 느낄 겁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무거웠던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그리고 그 편지를 꼭 전하세요. 직접 만나서 읽어주어도 좋고, 메시지로 보내도 좋고, 전화로 읽어주어도 좋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면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읽어보세요. 하늘 어딘가에서 그 사람이 듣고 있을 겁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저도 오늘 편지를 쓸 겁니다. 제가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거든요. 돌아가신 어머니께, 멀리 떨어져 사는 형에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은사님께,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을 과거의 나 자신에게. 저도 오늘 그 편지들을 쓸 겁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라고 말하는 동안 그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세요. 전하고 싶은 마음을 전하세요.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용기는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메시지, 울림 있게 천천히. 그날 내가 하지 못한 말들. 이제는 오늘 하세요. 지금 하세요. 이 순간 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피아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라진다. 마지막 여운만 공간에 남는다. 엔딩 크레딧 마이너스 조용히. 편지로 듣는 인생. 그날 내가 하지 못한 말들. 잠시 침묵.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속 편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기억하세요.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을 꼭 해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마지막 피아노 하나가 길게 울리고 완전한 정적. 끝. 추신 마이너스 나레이터의 마지막 속삭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오늘 꼭 연락해 보세요. 이 방송 듣고 생각나서 연락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겁니다. 완전한 침묵. 여운.